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그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레리 페이지 아버지의 테크 스마트 교육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 아버지가 레리 페이지에게 시킨 교육을 그렇죠. 우리 방 기자님이 테크 스마트 교육이다라고 명명을 하신 거죠. 테크 스마트 퀴즈로 키웠던 교육이다. 뭐 이런 걸 하나 이름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구글은 보통 우리가 CEO 그러면 스티브 잡스, 애플 둘 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 브랜드도 유명하고 창업자도 유명한데 사실은 이게 구글은 엄청 유명한 거에 비해서 창업자들은 의외로 이렇게 그 재밌는 스토리들이 근데 뒤에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몰라서. 레리 페이지가 창업자, 공동 창업자죠. 사실 레리 페이지하고 세리게이 브린이라고 두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해요. 에릭 슈미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CEO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나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보다는 덜 유명한 거죠. 얼마나 일단 부자인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레리 페이지가 48살이에요. 48살인데 저희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네, 저희 나이까지가 나오네요. 현재 재산이 1294억 달러에서 한 155조 원. 세계 5위의 부자입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구글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건데 그 아까 같이 공동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도 나이는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도 재산을 보니까 1240억 달러에서 세계 7위의 부자 이렇습니다. 5위, 7위가 다 구글 창업자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구글 스토리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검색할 때 다 쓰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잘 의미를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야후까지는 딱 이해가 돼. 야후는 딱 우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젊은 분들은 야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그 야후로 시작했죠. 야후로 시작했다. 근데 구글이 확 넘어왔잖아요. 근데 도대체 구글이 검색은 훨씬 빵빵하게 잘 되는데 이게 왜 빵빵하게 잘 되는지 전 아직도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그때 막 이제 인터넷이 태동돼서 이제 막 퍼질 때 이제 웹페이지들이 막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 중구난방 막 기관들이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럼 관심사는 그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초창기에 나온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야후의 방식인데 야후는 199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도서관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예컨대 뭐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 찾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에듀케이션 누르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찾아가서 밑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찾아가게 이렇게 쫙 모든 페이지들 분류해 놓은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야후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 나오면서 완전히 혁신을 하게 되죠. 이 검색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 이제 각 웹페이지마다 이렇게 연결이 다 링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링크가 돼 있는데 많이 링크가 된 거는 중요한데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데 이런데 중요한데 그래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의 그 중요도를 이제 점수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단어를 넣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맨 위로 뜨게 이렇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지금 만든 겁니다. 이제 그거 한 개의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붙여가서 확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제 소위 페이지 랭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2004년에 페이지하고 브린이 그 통신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마르코니 상까지 받게 되는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요 검색 요거 딱 하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구글은 뭐 사실은 하는 게 많지 않나요? 다양한 걸 엄청나게 하죠. 근데 처음은 이제 이 검색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 기술 개발했다는 거 여기서 끝났다면 뭐 우리가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검색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아주 엄청난
저기 테크 회사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실제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 돈만 추구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회사를 팔고 해변에 가서 지금 놀고 있을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셔. 예.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다 팔고 예. 회사 해변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실제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 기술 개발한 다음에 기술을 그냥 팔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스탠퍼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술 개발을 예.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술 팔려고 야후 같은데 이제 이거 우리 기술 사세요 이제 예. 했겠죠. 했는데 가격을 100만 달러를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 기술 엄청나는 기술이니까 100만 달러 주세요 야.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 예. 그러고 다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럼 우리가 회사를 차리자.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예. 그 회사를 차린 거는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듯이 그 창고에서 먼저 이제 창업을 해요. 이제 자기 사무실도 없이 그 창고도 또 빌려서 자기 집도 아닌 또 빌린 창고에서 스티브 잡스는 아빠 창고에서 아빠 창고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 이분들은 남의 집을 저 창고를 빌려가지고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1998년 9월 달에 이 두 사람이 25살 때 예. 이제 창업을 합니다. 당시 이제 첫 투자를 한 사람이 이제 시스코의 부사장이자 엔젤 투자자라는 앤디 벡토샤임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10만 달러짜리 수표를 딱 써주면서 딱 아이를 듣고 나서 딱 줬대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값도 예.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수표부터 받았대요. 회사도 없었는데. 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수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네. 재밌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이제 최고 경영자를 맡고요. 그다음에 친구인 그 브린이 이제 사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예.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음. 이게 좀 수익 모델이 그 당시에 검색만 하는데 검색이 잘 된다고 그래서 검색해서 돈 벌 기회 뭐 없죠. 그 그쵸. 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후는 이제 여기 무슨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같은 뭐 거 이런 게 있었죠. 예,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고 예. 또 번쩍번쩍하는 플래시 광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벌 때요 광고로. 근데 검색해가지고 돈을 번다 뭐 이거를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일단 돈은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1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그랬고 또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 이 예. 기술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당시 유명한 저기 벤처 투자자 세쿼이어 캐피탈 뭐 이런 미국 데서 실리콘밸리 3대 예. 벤처 투자 무려 2,500억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야. 돈만 이제 막 쌓였는데 돈을 벌 방법은 없고 근데 계속해서 검색 수요는 있으니까 계속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뭘 개발했냐면 검색어 광고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다 일반화돼 있죠. 그죠. 예컨대 뭐 스키를 딱 검색한다 그러면 스키 관련 장비 업체들 쫙 쫙 뜨잖아요. 예. 뜨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약간 짜증나죠. 예.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짜증나지만 예. 그걸 적절하게 예. 보여주는 그 방법을 예.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배너 광고, 플래시 광고 예. 이런 게 주였는데 그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어. 개발해서 돈도 벌 수 있게 된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2001년에 그 검색 뷰가 1억 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자를 기록해요. 예. 창업한 지 98년에 창업했으니까 3년 만에 네. 흑자를 달성해 엄청난 회사가 된 거잖아요. 이러니까 예.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엄청난 회사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한 문제는 얘들이 25, 20에서 8 뭐 이 정도 되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이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회사가 커갔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정부 아이디어는 예. 좋지만 예. 조직이 커지는 걸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불러온 사람이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고 경영자로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 뭐 그 노벨 뭐 이런 IT 대기업에서 이미 경영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분을 이제 영입해서 최고 경영자를 맡기고 레리 페이지하고 세리게이 브리는 이제 이선 후퇴를 하죠. 이선 후퇴해서 이게 다른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만 이제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광고 계속 잘 들어오고 검색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게 커간 거예요. 예. 그 한 10년 동안. 예. 그 10년 동안 그런 페이지는 뭐를 했냐? 그러면 2004년에 그러니까 전체 회사 전체적인 경영은 경영은 엑시미한테 엑시미가 맡기고 다 하고 전략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예. 아주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은 이제
페이지가 이제 페이지가 맡아서 직접, 한 예. 거죠. 어떤 걸 했냐면 2004년에 나스닥 상장을 성공시키고요. 2005년에 모바일 운영 체계에서 안드로이드 우리가 쓰는 모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애플 빼고 애플 빼고요, 예. 그죠?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인 안드로이드를 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이게 예. 자기네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인수한 거죠. 인수한 이걸 거네. 인수하고 신의 한 수였네 이것도. 또 한 수가 있죠. 2006년에 야. 당시 최대 동영상 사이트 그쵸. 유튜브를 인수합니다. 이게 다들 이제 신의 한 수인 거죠. 이게 다 레리 페이지 작품들인 거죠. 그렇죠. 야. 예. 이렇게 해서 뭐 일상 경영에서 벗어나 가지고 전략적인 걸 이제 성공시킨 후에 2011년에 CEO에 복귀를 하게 돼요. 레리 예. 페이지가. 그리고 2015년에 구글은 우리가 아는 지주회사를 만들었죠.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죠. 그래서 그쵸. 알파벳이라고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만들고 그 아래 이제 우리가 쓰는 뭐 구글이 있고 또 크롬이라고 검색이 있고 유튜브 있고 예. 안드로이드 있고 뭐 지금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예. 것들이 쭉 그 밑에 이제 있게 되는 예.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예. 이제 레리 페이지가 CEO를 이제 그만두고 선다 파차이에게 CEO를 물려주고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되죠. 예. 근데 뭐 여전히 저 지배 주주고 이사회 멤버고. 예. 예. 하지만 전 예. 전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알파벳의 지배구조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그 지주회사들 디스카운트 네. 되는 게 문제가 네.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밑에 자회사가 자- 있으면 자회사도 상장을 시키는데 상장시키니까 이제 예. 솔직히 투자자 입장 더블 카운팅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은 대부분 100%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주회사만 상장을 상장되니까 이제 시키고 알파벳 같은 것도 구글, 크롬, 유튜브, 안드로이드 다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들인 예. 거잖아요. 다 밑에 있죠. 자회사. 다 밑에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이런 식이 이제 미국의 예. 지배 구조. 여기 대표적인 아마 요 구조. 지배구조의 차이가 주가의 차이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주가가 다 예. 지주회사로 다 반영이 되게 반영이 돼 있는 되도록. 거죠. 그러니까 예. 자회사들의 그쵸. 저기 가치가 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딱 나네요. 제가. 음. 예. 하여튼 이게 일반적인 저기 예. 미국의 이제 지주회사 체제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경영 철학은 뭔지,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우리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이- 뭐 있고 또 근데 좀 사악하게 좀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악하는 예, 그렇게 비난을 많이 얘기도 하던데. 하죠. 예, 예, 예. 광고 안 한다 그러니 결국 광고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그쵸. 얘기도 하고요. 예. 또 재밌는 또 경영 철학이 20% 타임제 요거 하죠. 예. 이것도 재밌는데 요거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의 20%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의 20%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투여해도 된다. 예. 투여해라. 예. 이게 20% 시간제. 이게 다른 일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간 20%. 일부러 권장을 하죠. 예. 예. 이런 철학이 있고. 이게 돈 버는 일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그 다른 쪽에 그 돈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게.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철학이 인정이- 있고 예. 다른 회사는 다른 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나이보다 중요하다. 뭐 음. 이런 모토가 이제 초창기부터. 예. 그래서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예. 또 재밌는 게 10x란 게 있어요. 10배란 뜻 아니에요? 10배. 10배. 이걸 예. 뭐 10x라고 이제 예.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읽는데 보통 10x라고 읽는다 그래요. 이게 10배. 예. 뭐냐면 이제 페이지가 강조하는 건데 다른 회사는 10%를 개선한다고 하면 만족하는데 구글은 10배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옛날에 저거 있잖아. 피터 린치의 피터 린치 템버거 참. 예. 템버거죠. 템버거. 10배 10배 수익나는 주식을 찾아라. 예.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거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보면 이 10x의 정신은 어떤 거냐? 예. 그러면 경쟁자에 비해서 적어도 이제 10배가 되는 그런 저걸 음. 개발하는 건데 그게 그런 저기 사례로 드는 게 안드로이드, 유튜브 뭐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확 키웠다 하면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10배 정도의 상대방 경쟁자와 격차를 네.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구글에는 구글 X라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예. 아주 뭐 미친 아이디어다 뭐 이런 걸 이제 개발하는 예. 전혀 이제 다른 조직하고 이제 좀 별개려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 조직도 만들었고요. 예. 그게 지금은 그냥 X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구글에는. 예. 이렇게 좀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경영관도 뚜렷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부모님들도 상당히 또 뛰어난 분들 같아요. 보니까 예. 이 레리 페이지는 미시간주 랜싱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 칼 페이지 이분은 이제 미시간 주립대의 컴퓨터 아, 공학과 교수님. 컴퓨터 경학 예. 교수님. 어머니 글로리아는 다른 뭐 작은 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부 다 컴퓨터 쪽에 컴퓨터 예, 쪽에 예, 하신 거고 이게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창업을 98년도에 했으면 네. 이때만 해도 저도 컴퓨터를 저희가 만져본 게 뭐 약간 아날로그 같은 얘기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시작했던 경우인데 97년, 98년 네. 이때면 굉장히 뭐 인터넷도 초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컴퓨터랑 친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남녀보다 엄청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니까 네. 6살 때 아. 자기만의 이제 컴퓨터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때 있던 컴퓨터가 XD 소서러라고 매우 초기적인 컴퓨터인데 TV 모니터 있고 뭐 키보드 있고 무슨 저기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예. 막 작동하는 예. 그거보다 약간 진화된 모델인데 예. 그런 모델의 컴퓨터를 지금 썼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자기 컴퓨터가 있었다 그러고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때 뭐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이 저기 시청자분 젊은 시청자분들이 예. 깜짝 놀라실 텐데 도트 컴퓨터라고 예, 예. 프린터로 도트 프린터, 들어보셨어요? 땡땡땡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인쇄가 되는 프린터. 그러니까 요새는 다 생각하면 그- 레이저 그 프린터인데 프린터기랑 예. 요즘 레이저 프린터기랑 음. 타작이랑 중간 정도 버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옛날 타작이랑. 네, 그런 프린터가 이제 집에 있어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때 숙제할 때 워드 프로세서로 딱 숙제한 다음에 프린터로 쫙 출력을 해서 가져왔대요. 이게 이 초등학교에서 처음 있었던 일에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구경도 못 해봤는데. 네, 선생님들도 모르는 그런 네. 도트 프린터로 출력을 네. 해가지고 숙제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회사 가는데 집에는 이제 컴퓨터도 많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잡지 많고 그다음에 파퓰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상당히 뭐 어질러 있다면 어질러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과학 기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테크 이렇게- 스마트로 키우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의외로 그 엔지니어적인 요소를 가진 음. 부모의 자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예, 스티브 위즈니악 같은 경우에도 애플 공동 창업 그 사람도 아버지가 그분도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렇고 그죠? 지금 세르게이 브린도 예. 아버지가 교수님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다루게 했다고 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런 분위기는 하여튼 창의력하고 독창성 음. 키워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레리 페이지 어릴 때 뭐 취미 같은 것도 뭘 분해하고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드라이버 세트 가지고 뭐 손에 닿는 거를 다 분해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음. 제프 베이조스도 이랬잖아요. 음. 일론 할아버지한테도 머스크도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배웠죠?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어렸을 때 뭐 폭탄 같은 것도 만들고 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관심들을 관심들이 좀 있는, 이렇게 예. 좀 북돋아주는 북돋아주면 거, 나중에 예, 이제 예. 좀 기술 쪽으로 그쵸, 테크 예. 쪽으로 상당히 크게 된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 이제 레리 페이지가 이제 옛날에 회상하는 걸 보면 자기 12살 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커가지고 회사를 세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기술과 비즈니스 다 양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기술에만 관심을 갖던가 예.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갖다 이런데 그렇죠. 이 아버지가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레고 블록 만들기도 취미였다고 뭐 그러는데 저희 아이도 레고 블록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근데 이 정도 아닐 거예요. 미시간대 다닐 때 예. 레고 블록 가지고 잉크젯 프린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형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프린터를 만들었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았다. 레고 놀았다. 그냥 네. 우리가 이제 뭐 레고 블록 약간 뭐 스타워즈나 뭐 이런 거 뭐 영화에 나오는 이런 그 주인공들 이렇게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레고 블록을 가지고 네. 아예 구글의 첫 서버도 예. 사실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게 저 구글 본사에 가면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어릴 때 특이할 예. 만한 게 이 논쟁하는 습관을 좀 이렇게 키워줬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인 칼의 동료 교수인 조지 스톡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번 회고한 적이 있는데 그 이
그 아이 그 모든 것을 두고 논쟁하고 싶어했다. 그러고 예. 이 칼은 아들하고 거의 모든 것을 주제로 토론하고 논쟁했다.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이 정도니까 상당히 논쟁하는 걸 많이 가르쳐줬다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음. 아빠랑 아들이랑 얘기하면 그 논쟁이 되나요? 싸우게 되죠 보통은. 싸우게 네.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 아버지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예.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논쟁을 했다는 걸 보니까. 예, 논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게 잔소리 비슷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우리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음. 공자님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학 교수들도 절대 자기 유명한 얘기가 수학 교수들도 자기 자식들은 수학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하여튼, 아들과 이렇게 했다는 거 예, 보면은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예. 논쟁하는 습관을 키워줬던 게 또 나중에 비즈니스한테도 예. 도움이 됐다고 예. 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버지는 이제 레리 페이지가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을 다닐 때 폐렴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예. 성공을 못 보도록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 그랬죠. 또 하나 이제 페이지에 어릴 때 특히 예.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회상을 한 건데 2013년에 이제 구글 창업자들이 이제 레터를 쓰면서 예. 어떤 거를 또 썼냐면 많은 시간을 책과 잡지를 읽는데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시 독서광. 독서광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책을 뭘 얘기하냐면 12살 때 읽었던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입니다. 야. 니콜라 테슬라. 그럼 이분이 참 미국에 영향을 미친 게 많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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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본인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셨는데 예. 살아 생전에 일론 머스크도 저기 자동차 회사 이름 그 테슬라죠. 테슬라죠. 그렇죠. 네. 예. 소위 말해서 네. 테슬라를 12살에 읽고서 아까도 자기가 12살 때 내가 나중에 네. 커서 회사를 세울 거를 아나님도 모른다 이런 말 음. 했었으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네. 사실 어떤 생각을 왜냐하면 했다고 본인이 이분 얘기를 합니까? 테슬라라는 분이 엄청난 발명가였잖아요. 그쵸. 그 전기 모터를 그러니까 에디슨의 그 버금가는 발명가. 그렇죠. 전기 모터를 네.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죠. 네, 그죠? 모터도 발명하고 예. 했는데 예. 아쉽게도 이제 불우하게 이제 돌아가신 그쵸. 그런 예. 내용입니다. 예. 그 전기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교훈을 얻었다고 이제 제가 회고를 해요.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야. 테슬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개발했지만 사람들한테 보급하는데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겸비돼야 된다. 그래서 발명과 혁신에 주력하는 것 외에 발명품을 상품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급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12살에 깨달았다는. 12살에 네. 그래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두 다 신경 써야 된다. 기술만으로 안 되고 이거를 돈 버는 비즈니스로 전환시켜내지 않으면 음, 상품을 만들거나 네. 의미가 없다. 음, 이거를 12살에 음,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를 읽고서 음. 깨우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구글 창업하고 나중에 이제 삶을 이끄는 미션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회고합니다. 이제 나중에 회고한 거니까 과연 그랬나 좀 하긴 약간 뭐 하여튼 이게 이 니콜라 테슬라의 책이 자기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음. 계속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전기류 책을 읽히는 거는 네. 굉장히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생각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음. 그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찰리 먼거가 먼거가 위인전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죠. 많이 읽고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찰리 먼거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벤자민 플랭클린. 음. 그래서 자기 자서전 제목도 벤자민 플랭클린 책 제목을 따와가지고 가난한 뭐 찰리 연대기. 원래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 책은 가난한 리처드의 연대기인데 그걸 이제 뭐 그렇죠. 그 벤치마킹해서 이제 예. 찰리 자기 이름 따기 연대기라는 책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전기를 읽으면서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요즘 참 재미난 건 저희 어렸을 때는 전기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기류 책을 의외로 많이 안 읽고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안 저희 읽더라고요. 집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이상한 건가? 요거는 뭐 잠시 뭐 예.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예. 이 재밌는 게 이분 레리 페이지는 잠잘 때 꼭 펜을 옆에다 두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자다가 뭐 아이디어 나면 바로 적는다.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23살 때 한밤중에 깨어나서 한 줄 딱 적어놓고 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해서 링크만 저장하면 어떨까? 요 한 줄을 딱 적어놓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글을 창업했대요. 그래서 이 잠잘 때 생기는 아이디어 꼭 적어놔야 된다 해서 이런 재밌는 버릇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펜과 노트를 반드시 깰지 모르겠네. 아이디어. 꿈속에선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아쉽네요. 네.
페이지가 예. 이제 레리 페이지가 애들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게 또 궁금할 것 예. 한데 결혼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레리 결혼을 페이지는. 하긴 했어요. 2007년에 루신다 사우스워스라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도 상당히 성대하게 예. 글자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이 갖고 있는 네커섬 예.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예, 있죠. 유명하죠. 예. 거기서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사생활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예. 사생활이 잘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제가 잘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 이 정도 거부가 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 안 공개되는 것도 좀 그렇고 참 약간 쉬운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이 페이지 부모가 네. 쟤는 보면은 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진짜. 그 레리 페이지 아버지가 아이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아이가 호기심을 계속 살려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페이지의 부모의 교육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예.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릴 때부터 테크 스마트로 키웠다는 겁니다. 6살 때부터 이제 예. 자신만의 컴퓨터를 갖게 하고 뭐 워드 프로세서로 뭐 학교 숙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다들 이렇게 다들 할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이제 그, 책을 읽고 예, 나서 전기를 뭐 많이 읽고서 전기를 읽고 나서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또 가르쳐 줬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재능만 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돈으로 바꿔야지 부가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외로 발명가들이 부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지만 대다수의 발명가들이 네. 오히려 이렇게 뭐 부자로 죽는 그러니까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다고. 불우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예. 예. 그 뭐 에어컨 만드신 분도 그 캐리어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크게 성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일단 브랜드는 남아 있지만 그분 나중에 큰 돈은 벌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것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아버지의 테크 스마트 키즈로 키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